인천시 반도체 융복합교육센터 민간 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영재 첨단 미래도시 추진단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첨단 미래도시 추진단장 김영재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사업원 위원장님, 그리고 우정활동에 노고하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원번호 8-9-12호 2010 반도체 융복합교육센터 민간 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노화교육공원 훈련센터에 소재한 2010 반도체 융복합교육센터의 반도체 관련 교육 업무와 시설 운영 업무를 민간 위탁하여 센터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을 도모하고 더 나아가 반도체 생태계 강화에 기여하고자 한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위탁 기간은 2026년 3월 1일부터 2029년 2월 28일까지 총 3년이며 민간 위탁 방법은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 지방계획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에 의거 한국크리켓대학 반도체 융합 캠퍼스와의 수의계획을 통한 민간 위탁이 되겠습니다. 위탁 사업은 반도체 관련 교육 및 훈련 제공 등 전문 인력 양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시설 현황입니다. 본 시설은 영상로 출시실에 위치하여 있으며 지상 2층 1949.86 평방미터의 규모이며 폴리텍대학 반도체 융합 캠퍼스 교수 1명을 센터장으로 교육운영 코디네이터 1명, 행정지원 인력 2명 인력으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소요 예산은 3년간 인건비 3억 550만원, 운영비 4억 2,600만원, 사업비 5억 7,850만원, 총 13억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시의회 동의 후 26년 1월 한국폴리텍대학과 미스탁 협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3월 교육센터를 개설하여 민간 위탁을 개시할 예정입니다. 기타 자료는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민간 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준하 의원입니다. 여기 인력 현황을 보면 센터장님이 계신데요. 여기 한국폴리텍대학 반도체 융합 캠퍼스 교수님이신가 봐요. 네. 그럼 현재 여기 반도체 융합 캠퍼스 교수님이 총 몇 명인데 어떤 분이 되시는 건지 미리 정해져 있는지. 지금 현재는 아직 인력 구성의 세부 내용은 아직 구성이 안 돼 있습니다. 아, 그럼 상근으로 하셨어요? 비상근으로 하셨어요? 비상근. 비상근인데 이분 인건비는 월 얼마예요? 제가 아셨을까요? 왜냐면은 이제 폴리테크대학 반도체과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연봉이 그래도 3, 4억 정도 될 텐데 여기 와서 또 몇백, 몇억 이렇게 또 받아가는 게 맞는 건가, 상근 비상근이 맞는 건가, 또 출근하기는 어떻게 하나 좀 궁금해가지고요. 일단 강사들은 연 9,600만 원 정도는 다 책정하고 있고요. 일단은 교직원 수준에 맞는 연봉을 일단 그럼 상근인가요? 비상근인가요? 일단 제가 알기로는 비상근이라 알고 있는데 비상근이 9,000만 원 정도고, 제가 궁금한 게 그런 커리큘럼이나 이런 게 다 짜져 있는지 궁금해요. 왜냐하면은 이 교육을 받는 분들이 이제 일반 시민분들 중에서 전문 인력으로 양성이 돼서 반도체 기업이나 관련 기업에 취업을 원하시는 분들일 텐데, 주로 낮 시간에는 젊은 분들 같은 경우에 낮에 또 일하거나 또 뭐 일을 하실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시간을 피해서 교육이 진짜 운영이 되나 궁금해서요. 커리큘럼이나 이런 교육 일정 같은 게 나와 있나요? 일단 교육 과정은 60시간씩 2주시에 네. 40명을 2개씩을 근무하고 있거든요. 연 400명을 교육하고 있는데 과정은 20개 정도를 지금 일단은 과정은? 네.
프로그램을 마련하기 때문에 일단은 진행을 하면서 세부적으로 이제 기업과 학과가 연계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더 개발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우려가 되는 부분은 이제 3년 저희가 위탁 교육을 하고 교육과정을 이제 앞뒤로 뭐 이렇게 낮 시간 아니면 밤 시간에 본인 생업을 제외하고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그분들은 이제 교육을 받고 나서 반도체 뭐 하이닉스나 관련 그 계열사뿐만 아니라 협력업체에 취업을 하더라도 그 교육이 적합한지가 제가 좀 걱정이 돼서 그래요. 왜냐하면 진짜로 잘 돼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그 제가 좀 우려하는 부분은 이 교수님들 본인이 이제 사용하시던 장비 아니면 그 기술을 구현하는 게 중요하고 그걸 또 현장에서 직접 알려주는 게 중요한데 출강을 하다 보면은 이제 이 장비는 내가 쓰던 게 아니네, 뭐 내가 하던 게 아니어서 막 이렇게 되는 경우도 영상으로 대체하는 경우도 많을 거고 그러다 보면 또 현장 답사를 하고 뭐 기업으로 가자, 폴리텍으로 가자 뭐 이런 경우도 또 발생할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 대학교 교수님들이 몇 분 계신지 모르겠지만 뭐 전문 다양화라고 해가지고 이제 이 교수님 저 교수님 여기 보니까 강사들도 또 인건비 말고 또 책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분 저분 모셔가지고 특강만 쭉 하다가 그냥 끝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좀 이렇게 진짜 전문 인력이 양성될 수 있는 커리큘럼을 진짜 딱 짜야 되고 그게 이제 진짜로 취업으로 연결이 돼야 되는데 그 교육 시간이 아까 낮 시간, 밤 시간 이렇게 두 개로 되어 있다고 해주셨고 이게 모집 나이대도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이직을 목적으로 하거나 취업을 목적으로 해야 되는데 또 이제 목표 양은 정해놓고 그분들 억지로 모으다 보면 제가 좀 우려하는 부분은 막 60, 70대 어르신들 물론 누구나 받아도 되지만 이걸 채우다 보면 또 그런 분들이 또 다 물론 받아도 되고 받으면 좋겠지만 이제 하게 돼서 좀 자부담 같은 경우도 있는지 왜냐하면 또 책임의식이 또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교육비 자부담이 있나요? 일단은 교육비에 대해서는 단도직입적인 추가로 설명을 드리고요. 일단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제가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사실은 저희들이 이제 내년에 3월에 개소가 되면 처음부터 이런 프로그램을 시행을 하는데 현재 이제 법체가 인도네시아가 프리텍트하고 협의가 될 때 저희들이 그 프로그램을 많이 강화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2000시 반도체 관련 업체 7개 업체하고 협약 맺은 업체도 있고 그래서 그 기업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바로 그 취업과 연계될 수 있도록 이렇게 프로그램을 강화하도록 하고요. 일단 교육비 세금적인 거는 담당 총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도체 팀장 홍주석입니다. 말씀하신 그 교육생의 뒤에 말씀하셨잖아요. 일단 무료로 교육을 지원할 때 그러면 이게 보통 폴리텍 대학을 다니게 되면은 그분들 유사한 이 교육, 반도체 융합 이 교육에 대한 유사한 교육 받으실 텐데 거기는 학비가 대충 얼마예요? 200인지 제가 이 과정이 학위 과정이 아니라요. 학위 과정은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이쪽에 그 직업 기술학교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네. 그러면 그래요? 혹시 그러면은 여기 저희 이제 폴리텍 대학이랑 이제 계약을 이제 위탁 계약할 때요. 뭐 예를 들어서 학생 모집이라든지 뭐 아니면 취업 숫자 그 평가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학생 모집도 다 시에서 뭐 누구 신청하세요 뭐 홍보까지 다 해주고 그런 건지 아니면 폴리텍 대학이 어느 정도 자체적으로 좀 학생 모집도 하고 교육도 한 다음에 평가에 취업까지 한 다음에 취업률도 따져가지고 그거에 대해 좀 책임지는 부분이 있나요? 예를 들어 뭐 취업률이 몇 % 돼야 된다 뭐 아니면 교육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된다 그걸 못했을 경우에는 얼마 배상한다 이런 규정들이 있나요? 특히 또 장비 같은 경우에도 반도체 장비가 뭐
엄청 비싸잖아요. 그거에 대한 뭐 관리나 뭐 손방실 났을 때 책임 여부도 있는지, 계약서에 넣을 건지 모르겠어요. 일단은 그 폴리텍 대학과 현재는 그 4월과 11월에 그 업무 현황만 체결되어 있는 상태고, 우리 그 중국법 센터에 대한 운영 체계나 이런 세부적인 것은 비슷하게 매면서 충분히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거 특히 반도체 장비나 반도체 재료 같은 경우에는 고가의 장비가 많으니까 계약서에 좀 꼭 넣었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반도체 장비는 현재 9종을 예. 우리 예산을 한 10억 정도 확보를 해서 지금 폴리텍 대학에서 설치하는 것 준비 중에 있고요. 일단은 그 장비에 대한 운영비에 대해서도 그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좀 아까 연달아서 그 성과가 부족하거나 좀 미달했을 때는 배당 책임을 좀 관리 손방실 부주의라든지 그런 것을 좀 넣어주시면 좋겠고요. 그 운영팀의 코디네이터요. 여기에 현지 지역 인력이라는 게 이천 지역이에요? 아니면 폴리텍 대학 현지 지역이에요? 어떤 지역이에요? 현지 지역 인력 채용이라는 코디네이터가 되어 있는데 이게 이천을 말하는 건지 일단 계획은 지역 내 주민을 대상으로 일단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이천시 주민 중에 코디네이터 채용되시는 거예요? 코디네이터요? 예, 코디네이터요. 그거는 아직 세부적인 건 없습니다. 현지 지역이라고 이거 표시를 해줘가지고 그럼 폴리텍 대학의 그 현지 지역을 말씀하시는 건지 이천을 말씀하시는 건지. 그러면 혹시 인건비는 이 네 분에 대해서 다 지원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산단 지원은 따로 다 지원은 다 지원하는 거예요? 그럼 요분 이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겸직으로 하는 것은 맞나요? 그렇겠죠.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성나연님. 네, 그 이천시 반도체 윤복합 교육센터 반도체 관련 업무하고 시설 운영 업무를 지금 민간 위탁 예정이신 거죠? 네. 근데 이게 수의 계약이네요. 네. 예. 그래서 제가 살펴봤더니 여기 추진 사유가 있어요. 여기에. 그래서 뭐 관련 복지상 추진에 문제가 없으면 이해가 됩니다. 한국폴테대학 반도체 융합 캠퍼스는 전국 유일의 반도체 전문 기능대학, 교육인프라, 교수진, 국가훈련과정, 노하우, 기업 네트워크 등을 이미 갖추고 있어 최적의 대상자라고 검토되어 있어요. 네. 이 검토 근거가 뭡니까? 일단은 그 한국 폴리텍 대학 중에 그리고 반도체 융합 캠퍼스는 우리 우리나라의 그 안성 공도에 있고요. 일단은 경기도 남부권에서 그 반도체 클러스터 관련해서 일단 유일하게 있는 대학 캠퍼스고, 이와 관련해서 저희 이천시도 거기하고 수의 계약을 해서 관리, 운영 및 실태를 관리를 하고자 합니다. 네. 이 정도는 그냥 인터넷이나 뭐 이렇게 알아봐도 충분히 이 검토는 동의를 하겠는데, 지금 이게 그 한 해 예산은 5억이고요. 3년 위탁하면 지금 13억 정도 되는 거잖아요. 네. 예. 이 정도의 규모인데, 저희는 그냥 이 자료를 보고 지금 이 동의안을 승인을 해줘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런데 또 이게 수의 계약이에요. 그쵸? 예. 이 그 보면 수탁기관의 기본 자료, 뭐 거동 등록증이라든가 뭐 이런 것까지는 안 받아도 여기에 어떤 그 스펙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그 다음에 지금 구체적으로 이 13억에 대한 게 좀 비용 추계가 좀 구체적으로 들어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요. 지금 이제 협약식도 하신 거죠? 네. 예, 그런 자료도 좀 첨부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계약서나 내지는 이런 거. 그 다음에 그 내부 검토 의견이 있으실 거잖아요. 이렇게 쓰셨을 때는. 그러면 뭐 부서나 법무나 회계나 뭐 검토 의견도 있으셨을 거고, 이게 적정한지, 또 법적 문제, 리스크나 뭐 이런 게 있는지, 저희는 아무것도 알 수가 없어요, 지금. 특히나 이게 동의안
지금 동의안 지금 승인 올리신 거잖아요. 그러면 운영 계획이라든가 하다못해 성과 목표라든가 평가 기준은 어떻게 하실 건지 이런 게 있으셔야 되잖아요. 오히려 저는 그 청렴 윤리 뭐 서약서라든가 뭐 부정 뭐 이해충돌 방지 뭐 이런 것까지도 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여기를 저희가 이 자료를 바탕으로 여기를 민간위탁을 해야 되는지 특히나 수의계약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지가 이 자료를 보고 저희가 뭐 현장을 가는 상황도 아니고 저희가 자료를 보고 해야 되는데 도저히 저는 이 자료를 갖고 이거를 동의를 해야 되나 굉장히 우려가 됐거든요. 실질적으로 이거 민간위탁이라는 거는 우리가 어떤 행정을 공공의 행정을 전문성을 믿고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행정의 어떤 효율화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민간위탁을 하는 건데 지금 보면 이 민간위탁도 결국은 이 서비스를 시민들이 받을 거고 그렇죠? 또 우리 의회의 시민은 그냥 단순 절차가 아니잖아요. 이게 어떤 시민을 보호할 수 있는 최후의 장치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네, 일단은 저희들이 한국 폴리텍대학은 물론 수의계약은 맞고요. 물론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는 다 충족은 되는데 우리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추가로 자료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별도로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료를 좀 준비해 주셔야 돼요. 동의하실 때는 자료를 주셔야 되고요. 우리는 이 자료를 그냥 단순 문서로 보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사실 얼마만큼 이게 우리의 정책이 정당할지 그 기관을 통해서 저희가 이 자료를 통해서 투명성이나 효율성이나 책임성이나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근거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특히나 수의계약을 하실 때는 정말 충실하고 정말 진정성 있는 자료를 주셔야 이게 바로 책임감 있는 행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일단 최대한 필요한 자료는 보완해서 의원님께 제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두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건데 지금 민간위탁을 들어왔는데 이게 13억의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가 딱 들어왔어요. 이걸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이걸 가지고 동의를 해줘야 되는지 아무것도 모르고 13억이라는 돈이 3년간 나누면 한 4억 3천 꼴 되더라고요. 근데 이게 인건비 3억 500, 뭐 운영비 4억 1,600, 사업비 5억 7,800, 상세내기 없이 그냥 이 금액 가지고 13억 민간위탁 동의안 이렇게 딱 둔 게 이걸 우리가 어떻게 동의를 해야 될지 이걸 가지고 이거 동의함으로써 나중에 진짜 우리 의원들이 나중에 참 멍청하다는 얘기를 들을 것 같기도 하고 너무 이게 자료가 부실해요. 솔직히 얘기하면 13억이면 큰 돈에 비해서. 그리고 센터장님은 한 분 계신데 인건비가 아까 한 9천만 원 얘기하신 거죠? 네. 근데 그분이 비상근이라고 하신 거 맞나요? 말씀하신 비상근을 우리가 주 5시간씩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매일 5일 그러니까 주 5일. 네, 발언을 주 5일 하는 건데. 근데 그분이 임무가 뭐예요? 여기 보니까 강사를 따로 있는데 교수님도 강사로 센터장님도 강의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강의하는 거예요. 근데 강사는 여기 또 따로 있어요. 밑에 보니까. 보조강사가 따로 있고요. 그리고 교수님도 따로 있고. 그렇게 체크를 해야 합니다. 그럼 센터장님이 주 강의를 하는 거고 보조강사가 가끔 이렇게 와서 출장 강의하는 건가요? 네. 너무 부족해요. 이 서류가. 13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우리 상임위에 올라왔는데 다른 4줄 가지고 우리가 승인해내는 꼴이 되잖아요. 일단 3년치가 13억이고 그러니까 내년 투입되는 가격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것을 제시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희가 동의를 해주면 13억이 일단 3년간 동의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두 의원님들 말한 것처럼 좀 자료가 부족하다. 저도 말씀이 그렇게 하고 싶고, 사실 저도 폴리텍 대학에 이런 거에 대해서 적극 지지합니다. 왜냐면 2000시가 반도체 도시로서 이런 거 준비하는 건 적극 찬성하고, 시에서 적극 나서야 된다는 걸 동의합니다. 하지만, 지금 시의회 동의안으로 올랐을 때 자료를 봐서는 이 자료가 너무 부족하다 말씀드리고 싶어요. 내 생각은 그런데 어떻게 국장이 된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13억에는 장비 운영비가 포함이 되어 있어서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합쳐서 13억이잖아요. 그래서 일단 저희에게 가지고 있는 세금 자료로 의원님께 제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사업비를 어느 정도 좀 내역이 있어야 되고, 운영비가 어떻게 해서 4억이 들어가고, 인건비가 다만 이렇게 좀 뭔가 책정이 되고, 우리 왜 공무원들도 예산 심의할 때 그 5급 얼마, 4급 얼마 이런 식으로 나오듯이 뭔가 어느 정도 좀 나가는데 이걸 완전 퉁쳐가지고 내줄로 해가지고 13억이 왔는데 이걸 가지고 우리가 뭘 보고 그 동의해야 될지 참 걱정입니다, 사실은. 생각을 제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동의원님. 네, 다 동의하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이 내용은 저희가 나중에 이 자료를 갖고 와서 저희가 보고 확인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이거 처리해가지고 다시 받아서 하는 건 안 되나요, 위원장님? 왜냐면 저도 그 자료를 봤었을 때 뭐 이렇다 저렇다 설명도 없이 말씀하신 거 다 동의하면서 이렇게 보면은 저희가 이거 동의하잖아요. 그러면은 시민들을 설득하는 과정 속에 우리도 시민들을 설득하는데 저희도 설득 못한 거를 어떻게 저희가 동의합니까? 네, 건물을 짓고 센터를 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는 이거를 유지하는 것들에 대한 비용을 좀 고민해 하셔야 되는데, 여기 오신 저희 시민도 계시지만 3년 동안 이게 13억이 들어있는데 세 주를 갖고 와서 이거를 한다는 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또다시 다음에 우리한테 자료를 주겠다라고 요구하시는 거는 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다른 위원님들 의견은 어떤지 저도 듣고 위원장님한테 좀 말씀드립니다. 네, 지자체의원들 계십니다. 지금 의원님들의 전반적인 의견은 지금 다 들으신다고, 이제 사전 설명이 부족하고, 그리고 준비한 이 내용들이 이 걱정을 많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기적으로 3월에 오픈하시려고 하는 거죠. 네, 3월에 되는. 그러면 이제 저희가 시기적으로 이걸 동의를 가결을 안 하면 시기적으로 맞지가 않아요. 그죠? 그러면 이거는 이제 저희의 잘못으로 볼 수 있지만 부서에서 늦게 가져오신 거예요. 그죠? 좀 그 전에 회기 때 가지고 들어오셨으면 이 필터링 할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지금 이제 시기적으로 하니까 이게 지금 고민이 많으신 거죠. 저희가 동의 못하면 보통 우리가 임시회를 3년간 이용을 할 거예요. 그죠? 시기적으로 맞지가 않겠죠. 그래서 제가 한번 제안을 좀 드리는데, 이걸 지금 3년 계약을 하셨어요. 네. 1년만 하시는 거예요. 1년 연장하시는 건 어떠신지. 왜냐면 평가를 이렇게 보면은 의원님들이 지금 동의를 해드리고 1년에 지금 시간을 드리고, 그분들이 지금 박준하 의원님처럼 제가 들어봐도 컬큘럼이나 이런 기본적인 게 제대로 안 돼 있어요. 그쪽에서 사실은 저희한테 어떻게 연간 계획이든 상반기나 하반기나 어떻게 교육 프로그램이나 이런 운영 말고 시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교육을 할 것인가라는 기본적인 계획안을 가져오셨으면은 그나마 조금 나았을 텐데, 기본적인 커리큘럼 자체도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통과를 시켜드리되 1년만 일단 이번에 통과하는 거 하고, 그 다음에 모르겠습니다. 내년 7월에 6월에 선거가 있으니까 그 이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때 한번 이 시간대에 내년 이 시간대에 다시 한번 평가받는 게 어떤가, 그렇게 한번 의견을 드리는 거예요. 단장님께서 한번 답변을
주시면 그 의원님들께도 이제 그 여쭤보는 거예요. 1년, 잠시만요. 1년에 대한 제가 제안을 드리는데 뭐 동의하시면은 하고 3년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근데 그 이탁 기간을 저희가 수정할 수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1년 때 해보고 안 되면 바꾸는 거죠. 이 주요 내용을 수정할 수가 있어요? 이 내용도 수정할 수 있죠, 지금. 근데 계획에 차질이 있으실 것 같아요. 김재혁 의원님. 지금 이 동의안 올라오기 전에 그 예산 반영된 게 있죠. 우리 저기 교육센터 리모델링하고 추진적인 예산이 얼마 들어갔죠? 현재 그 발표가 돼서 제가 설명드리니까요. 네. 우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우리는 8억 3,300원 정도 8억 3천. 네, 필요한 포함해서. 이 저희가 그 예산 시험이고 반영해서 진행을 시켰던 거예요. 이런 거. 이게 처음이 아니고. 근데 여기에서 이거를 동의안을 여기에서 좀 지연이 된다고 하면 이 애초에 처음에 진행할 때부터 좀 심사숙고해서 저희가 이걸 예산을 반영해서 어떻게 했었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1년, 3년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2010 여기에 관련된 반도체에 관련된 것들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고 거기에 목적에 맞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좀 문제점 되는 것들은 시행을 해보고 시행한 이후에 좀 문제점들을 우리가 의회에서 좀 지적을 해서 개선해 나가는 걸로 해야지 지금 여기에 이 위탁기간이나 이런 걸 변경한다는 게 뭐 그것도 맞는 말씀이지만 예초에 저희가 리모델링이나 이렇게 8억 3천의 예산을 집행하게끔 우리 의회에서 지금 동의를 해주고 나서 여기에 지금 다시 이 브레이크를 걸어서 지원한다 이 경우는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은 처음 이제 진행하는 거잖아요. 사업을. 그래서 사업이 나중에 정말 예산이나 운영비나 인건비나 이런 부분들이 잘못 사용이 되고 이런 게 있었을 때 그때 제재해서 삭감을 하던 전액 삭감을 하던 감액을 하던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걸 가는 게 좋을 거라고 제 의견입니다. 그 의원님들이 그 지금 저는 제 기준은 그래요. 그 왜냐하면 이거 지금 토탈 예산이 지금 이제 3년간에 책정이 돼 있어요. 금액적인 것도 이미 동의안에 내용이 들어왔기 때문에 나중에 뭐 예산에서 삭감하고 이런 것도 모르겠습니다. 다음에 부대 때 의원님들이 그 전임의 그거를 연장해서 해주신다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을 때는 이 동의안에 이 기본적인 동의안은 큰 틀 없이 변화되지 않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원님들이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의원님들이 박준환 의원님 확실히 말씀 있으시면 제 개인적인 생각은 많은 의원님들이 의견 밝혀주신 만큼 동의 부동의 표결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고요. 그 김지국 의원님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제 생각에는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지만 설계비 5억, 6억 들여가지고 몇천억짜리 공원을 설계하면 그걸 멈출 수 있다 없다? 또 그렇게 하면은 생각해보면은 견제장치가 전혀 없을 것 같아요. 아무것도 못 해보고. 근데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 의회 차원에서 이렇게 한번 중단해주는 것도 한번 살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첨언합니다. 잠깐 그 논의를 위해서 정리를 잠깐 할게요. 그리고 우리